상금 수령할 때 이제 이병헌님한테 가서 저 죄송한데 분할로 좀 주실 수 있나요? 불법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받지는 않거든요. 나라에서 오징어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좀 대중적인 주제, 오징어 게임 456억 상금 실제로 얼마 남을까? 정말 이거 좀 궁금한 주제인데 456억 받으면 세금으로 정확히 얼마가 빠질까요? 이거를 이제 T적인 관점에서 진짜 열심히 풀어보자면 기타소득세라는 항목으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타소득세가 몇 프로인가요?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일단은 원천징수는 상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22%가 원천징수가 되는데, 이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냐 아니면 일부 특정 누군가만 초대한 게임인가에 따라서 또 필요경비 공제가 달라집니다. 이게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 대회일 경우에는 상금의 80% 정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56억에서 그 필요경비를 다 빼고 20%인 91억 2천만 이제 과세 표준으로 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략 20억을 상금에서 원천징수로 떼고 한 435억 정도를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상금을 받고 나서 내년 5월에 한 번 더 세금을 내셔야겠고, 최종 납부 세금이 대략 한 44억 정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411억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동의 게임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나라에서 오징어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소비 쿠폰 나눠주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면 그거는 8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근데 오징어 게임은 사실은 PD님도 아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지치기를 한다든지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만 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참가자의 제한이 생긴 게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공제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456억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을 내셔야 돼요. 총 세금이 이 절반입니다. 그냥 225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50%라고 보면 될까요? 왜냐면 필요경비로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받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제 그 스레드 계정에 올렸는데 이게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VIP들이 다 처리를 해줄 거라서 세금 안 나올 거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로 뭘 사면은 바로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조사가 나올 것 같거든요. 참가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안 좋잖아요. 소득 상태나 이제 그런 재정 상태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한 1년 있다가 10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산다? 국세청에 엄청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무슨 돈으로 사셨어요? 이게 자금 출처 소명조사거든요. 근데 자금 출처 소명조사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나오나요, 국세청에서? 너무 확실한 경우에는 진짜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파트나 부동산 같은 거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취득세라는 항목을 내게 되는데, 취득세를 낼 때 인적사항과 등기사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영원인 사람이 갑자기 100억이 생겼다. 그동안 신고한 소득도 없고 증여받은 내역도 없는데 뭔 갑자기 100억짜리를 빚도 없이 사지? 바로 세무조사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요거 상금 받았을 때 일시금으로 받든 분할로 받든 이런 거 하면 좀 세금 좀 덜 내고 그런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돈을 받는 사람을 쪼개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돈을 받는 시기를 1년 단위로 쪼개는 거. 근데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죠. 상금 수령할 때 이제 끝나고 나갈 때 이제 이병헌님한테 가서 저 죄송한데 분할로 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돈을 뭐 다 쓸 것 같아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제로 세금 때문에 미국 파워볼 복권의 경우에도 한꺼번에 받으면 어쨌든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세금 부담 을 줄이고자 장기간 분할 지급을 택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세금만 지금 저희가 따지고 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20-30년에 걸쳐서 상금을 나눠 받는다. 저는 세금은 줄일 수 있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 붙잖아요. 인플레이션. 지금 상태에서 20억이면 서울에 웬만한 34평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20년 뒤에도 과연 그럴까요? 2005년도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때의 20억과 지금의 20억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때 20억 강남 거의 다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꽤 큰 평수 살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하는 건 세금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유리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 456억만 생각했지 소득세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재밌는 상상이네요. 만약에 이런
고액 상금을 상속증여로 물려주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오징어 게임에서 내가 우승을 해서 456억이 통장에 들어왔어. 근데 그 상태로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물론 이거 되게 극단적인 가정인데. 자, 그럼 그 돈이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되겠죠. 자, 근데 기타 소득세로 이미 230억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이 남은 230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왔다. 상속세 또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세금만 거의 8, 90억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유가족들은 남는 게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중과세라고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상금을 받자마자 바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내야 돼요. 물론 이게 깎입니다. 상속재산에서 깎여요. 공과금이나 채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도 세금 뺀 230억은 상속세가 나온다. 대략 한 100억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로또나 대외 상금처럼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들어올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좀 실수하는 게 있나요? 뭐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주변에서도 왕왕 보긴 보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그 사람의 자산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큰 돈을 갖게 되면 그 그릇에 맞게 돈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담는 그릇이 있는 거네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깜냥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 돈을 내가 이길 수 있냐? 근데 로또 당첨자 중에서도 되게 잘된 분들 보면은 주변에 다 숨기고 로또 당첨된 돈으로 공장을 사셔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남은 돈을 막 기부도 하시고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잘해주시는 이런 되게 베스트적인 사례가 있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아니었어요? 네, 실제로 기사에서 읽었어요. 두 번째는 당첨금 수령하러 농협에 가면은 이미 뭐 연락이 막 주변에서 엄청 알고 온대요. 빌려달라, 투자하라 뭐 이런 거 있다. 특히 닫혀있는 조직에서 오래 있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면은 퇴직금으로 엄청 많은 돈을 수령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노리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 얘기할 때도 2세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부자들이 교육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되게 주도적으로 알아보고 찾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사실 로또의 당첨이 대부분 공단에 있는 로또 판매점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들이 실제로 판매가 많이 되기도 하고 대기업의 총수분들이 로또를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를 손에 쥐었을 때 자기가 담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이제 잘못된 투자, 사기 피해라든지 그 다음에 흥청망청 세금이나 뭐 법적 문제 이런 거 말을 해줘도 모르고 다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돈도 잃고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도 잃어버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돈이 꼭 행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행운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본 사람들은 컨트롤하지를 못해서 급격한 생활 변화 때문에 오히려 더 예전 생활만치도 못하게 바뀌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오징어 게임도 죽음과 세금이 저는 다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병헌이 마지막에 성기훈 씨 딸한테 갖다 주잖아요. 상금이나 카드를. 그것도 다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해외 거주자에도 상속세 납부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꿈 같은 돈에도 현실에서는 세금은 굉장히 잘 붙는다는 거, 그리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로또 사실 때 항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한번 계획을 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웃자고 한 얘기니까 이거를 뭐 죽자고 달라 들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업무하면서 바라본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세금 신고 꼭 잊지 말고 하시고요. 큰 돈 생겼을 때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쉽고 들으면 재미있을 수 있는 주제를 회계와 세금 관점에서 열심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종원 회계사였습니다.